전기요금과 난방비 인상으로 도민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 국회의원과 오영훈 지사가 긴급 정책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또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등 현안 문제 해결에도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송원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도민들이 겪는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민주당 제주도당의 요청으로 열린 제주도와의 정책 간담회. 이 자리에서 위성곤 의원은 지난 1년간 농사용 전기요금이 45%나 인상돼 농수축산 분야 경영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제주도에 추가 대책을 요청했습니다. 농사용 전기요금은 올해 다시 한 50% 정도 증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우스 시설 농가들과 또 양어장의 피해가 매우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난방비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이 많은데도 정부 정책이 너무 소극적이라며 지원 대상을 넓혀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예산상의 한계를 고려하더라도 중산층에 대한 관심도 우리가 기울여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주의 현안인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과 7단계 제도 개선 과제를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을 위해서는 함께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문제 그리고 7단계 제도 개선이 아직도 법사위를 통과하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회 차원의 또 도정과의 어떤 협력을 통해서 제도 개선 과제는 지금 법사위에 있는데 조속한 시일 내에 법사위를 통과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주도는 최근 한파로 농작물이 얻은 피해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조사 기간을 이달 말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 민간 우주산업 육성과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 등 신산업을 위해 국회 입법 절차가 필요한 만큼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송원일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국민의힘 소속인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당을 떠나 지역의 상생 발전을 위해 손을 잡았습니다. 서울과 제주가 힘을 합친다는 뜻에서 경제동맹이라는 이름도 붙였는데 관광과 1차 산업 등에서 다양한 교류와 협력 사업들을 추진하게 됩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지방선거 당선 이후 처음으로 제주를 찾은 오세훈 서울시장. 오영훈 도지사와 소속 정당은 다르지만 지방정부끼리 협력을 위한 행보에 나선 겁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해서 제주도와 서울시가 여러 자원과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함으로써 상생, 발전의 시대를 함께 열어가는 건 물론이고 향후 지속적으로 교류 활동이 이어질 수 있는 교두보가 마련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제주도와 서울시는 교류 강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고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공동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지역 대학생 팸투어단을 운영하는 등 관광 교류를 지원하고 청년 정책도 공유합니다. 서울 청계광장과 뚝섬 한강공원 등의 제주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고 제주산 친환경 농산물을 서울시 학교 급식으로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됩니다. 양측이 각각 추진 중인 도심 항공 모빌리티의 상용화를 위해 정보 공유와 관련법 제정에 협력합니다. 두 도시 간의 문화와 교육, 체육 분야의 교류도 확대하고 공유 재산도 서로 빌려줄 계획입니다. 서울경, 제주제, 경제동맹이라고 불러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의 교류 강화 협약 체결이 대구시와 광주시의 달빛 동맹에 이어 여야가 함께하는 이런 경제동맹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협약식이 끝난 뒤 제주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탁했고 오영훈 지사와 함께 제주와 서울에 상징나무를 함께 심기도 했습니다. 여야를 떠나 협력을 약속한 두 지자체가 앞으로 어떤 구체적인 실현 방안과 성과를 도출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에너지요금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과 사회복지시설에 난방비가 이번 주에 긴급 지원됩니다. 대설과 한파로 인한 농작물 피해 신고도 진행됩니다. 이번 주 주요 일정을 조인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제주도가 에너지 취약계층과 사회복지시설에 오는 10일까지 난방비 27억 원을 긴급 지원합니다. 차상위 계층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 중
홀로 사는 노인에게 14만 원을, 국민생활보장수급자 중 에너지 바우처 미지원 가구는 14만 원에서 33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생활시설과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등은 1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경로당은 17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대설과 한파로 인한 농작물 피해 신고가 오는 13일까지 진행됩니다. 피해 신고는 농업인이 피해 현장을 확인하고 주소지 읍면동에 신고해야 합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농가는 지역 농협이나 NH 손해보험 콜센터로 신고해야 합니다. 피해 신고가 끝나면 정밀 조사를 거쳐 재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강병삼 제주시장과 이종우 서귀포시장이 취임 이후 첫 읍면동 연두 방문에 나섭니다. 강병삼 제주시장은 오늘부터 오는 10일까지 26개 읍면동을 방문하고 이종우 서귀포시장은 지난주에 이어 모레까지 17개 읍면동을 방문해 지역 현황과 건의사항을 논의합니다. 2023년 제주경제도약을 위한 도민 대토론회가 오늘 오후 2시 제주시 메종글래드 호텔에서 열립니다. 제주 상공회의소가 위기를 넘어 도약하는 튼튼한 제주 경제를 주제로 주최하는 토론회에서는 내수와 관광 활성화와 수출과 아세안 시장 개척, 신모빌리티 산업과 수소 경제 구축 등을 토론합니다. MBC 뉴스 조윤우입니다. 제주 지역 미분양 주택이 크게 늘면서 부동산 경기 침체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미분양 주택은 1,600여 채로 1년 전 800여 채보다 갑절 늘었고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7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후 미분양 주택도 668채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주택 거래량은 491건으로 1년 전 900여 건보다 절반 아래로 줄었습니다. 소중한 추억이 담긴 30에서 40년 지난 비디오 테이프. 버리지는 못하겠고 그렇다고 재생할 기계는 이제 구하기도 어렵고 난감한 분들 많으시죠? 청주기록원이 이런 비디오 테이프를 무료로 디지털 영상으로 변환해줬더니 시민들 인기가 폭발적이었습니다. MBC 충북 조미애 기자입니다. 1990년 5월 26살 이상숙 씨는 고등학생 시절 만난 첫사랑 민성태 씨와 오랜 연애를 마치고 결혼해 제주도와 경주로 2박 3일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지금과는 사뭇 다른 신혼여행. 구두까지 차려시는 단정한 정장 차림에 당시만 해도 신혼여행은 여행사를 통해 예약한 10쌍 가까운 부부가 한 버스를 타고 같은 여행지를 함께 다니는 것이었습니다. 저쪽에 다리가 풀려. 30여 년이 지나 어렵게 영상을 다시 보게 된 이 씨.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비디오 테이프 속에 담긴 옛 추억. 재생할 기계는 없지만 소중한 시간이 담겼기에 버리지도 못하고 쌓아만 뒀던 건데 청주기록원의 도움을 받아 디지털 영상으로 전환했더니 이제는 컴퓨터에서도 휴대전화에서도 언제 어디서든 볼 수 있게 됐습니다. 당장 가족시사회도 열 예정입니다. 옛날 생각이 나는데 지금 결혼을 앞두고 있는 딸아이랑 많이 접목이 되면서 이거를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이 더 강렬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랑하는 신랑이랑 이거를 지금 다시 보면은 더 행복한 삶이 될 것 같아요. 올해 환갑을 맞이한 김숙진 씨는 이렇게 디지털 영상으로 변환한 영상을 아예 휴대전화에 저장해뒀습니다. 이제는 30, 40대 장성한 자녀들의 어린 시절 재롱잔치 모습을 수시로 눈에 담고 또 담습니다. 재롱잔치 했던 그 애가 엄마가 돼서 지금 딸아이를 갖고 있는데 똑같이 생겼다는 그 느낌이 들었어요. 저희 3대가. 자랑도 하고 싶고 그리고 또 오래오래 보고 싶고 뭐 어디 가서든 볼 수 있어서. 청주기록원은 지난달 개원 이벤트를 개시해 다음 달까지 희망자 100명을 받아 비디오 테이프 200건을 디지털 영상으로 전환해 주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벤트 시작 열흘 만에 마감됐고 여전히 요청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청주기록원은 예상치 못했던 뜨거운 호응에 상시 서비스로 전환하기 위해 예산 확보에 나섰습니다. 시민분들에게 만족도 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만족도 조사에 따라서 향후 한 1,000명 정도의 추진을 해보려고 예산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또 비디오 테이프뿐 아니라 추억이 담긴 카세트 테이프도 디지털 음원으로 전환해주는 서비스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조미입니다. 이번 주는 추위 걱정 없이 온화하겠습니다. 다만 오늘 제주도는 흐리고 비가 내리겠는데요. 현재 내륙 지역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하늘이 이어지고 있는 반면 제주 남쪽 해상으로는 기압골이 다가오면서 이렇게 제주에 두터운 구름대가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비가 오기 시작해 내일 오전까지 비가 가끔 내리겠습니다. 비의 양은 5에서 20mm 정도가 예상됩니다. 나오실 때 작은 우산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 구름대가 이불 역할을 해주면서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3도가량 높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 동부 지역 5도고요. 북부 6도, 남부 지역 8도입니다. 한라산 성판악은 3도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부 지역이 11도, 북부와 남부 지역 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도서 지역도 흐린 가운데 오늘 추자도를 제외한 대부분 도서 지역에서도 오후부터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상에는 바람도 더해져 해상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는데요. 제주 남쪽 먼바다로는 물결이 최고 3.5m까지 높게 일겠고요. 제주 남쪽 바깥 먼바다로는 오늘 밤에 풍랑특보가 발효되겠습니다. 이번 주는 포근한 날씨지만 비 소식이 잦겠습니다. 목요일과 금요일에도 제주도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제주도는 올해 공공주택 보급과 도로 건설, 보행 환경 개선 등을 위해 1,600억 원을 투입합니다. 세부 사업을 보면 도민 주거 안정을 위해 청년 원가 주택 등 공공 분양주택 시범 사업을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한 군데씩 추진하고 2만 6천여 가구의 주거 취약 계층을 위해 주거 지원 사업을 벌입니다. 또 지방도와 국도 건설에 600억 원을 투입하고 야간 보행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90억 원을 들여 일주도로와 평화로, 애조로 등 주요 도로변에 가로등을 신설합니다. 제주시는 올해 화물 자동차 운송 사업자에게 유가 보조금 100억 원을 지원합니다. 화물 자동차 유가 보조금은 유류세 연동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1리터에 152원과 평균 경유 가격이 1,700원을 넘을 경우 초과분의 50%를 지원하는 유가 연동 보조금으로 구성됩니다. 제주시는 국제유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물류업계를 지원하고 있는데 지난해에는 모두 95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임대업을 가장한 불법 숙박 영업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시작했습니다. 자치경찰은 주택이나 오피스텔을 빌려주면서 숙박업소처럼 청소나 세탁, 샤워용품을 제공하거나 한 달 미만의 단기 계약을 맺고 타운하우스나 아파트를 빌려주는 사례를 단속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제주에서는 불법 숙박 457건이 적발됐는데 단독주택이 224건, 원룸과 오피스텔이 76건, 아파트가 74건이었습니다. 제주시는 차고지가 아닌 곳에서 밤샘 주차를 하는 사업용 자동차를 연중 단속합니다. 화물자동차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사업용 자동차가 새벽 0시부터 4시까지 차고지가 아닌 곳에서 1시간 이상 주차할 경우 차종별로 5만 원에서 2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제주시는 지난해 437건의 밤샘 주차를 적발해 2,400여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네, 월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